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시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또한 이성윤 지검장을 황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진우 공수처장은 검찰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이는 도대체 왜 수원지검 이 소환에 네 번째 불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진술서인가 뭐 그런 걸 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서 내용도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거죠. 당시에 이제 총장한테 딱 보고한 그런 문서 있다라는 거. 문무일한테 보고했다 그 얘기죠? 예. 참 봤어. 문무일 총장이요. 문무일 총장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이거 공수처법에 있잖아. 공수처한테 이첩을 해야 돼. 재이첩 받았더라도 또다시 이첩해야지. 이건 의무사항이야. 나는 당신들하고 이렇게 수사 받는 게 법에 없는 거야. 라는 주장으로 진술을 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성윤이가 법 해석도 자기가 다 해버리고 피해자가 내가 네. 보니까 당신들 뭐 법 잘 모르네. 네네. 뭐 그런 거예요. 네, 솔직히. 내가 여기 가서 수사 받을 게 하고 뭡니까 그 쇼핑. 그렇죠. 피의자가 이제 선택하면서 쇼핑하는 거죠. 난 공수처가 더 좋으니까 공수처 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사실 그의 속내는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간만 벌면 내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버티기 작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는 체포밖에 없는데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감히 경희대 대통령과 같은 학교 나온 나를 검찰총장이 될 나를 체포영장을 너네가 할 수 있어? 안 될 걸? 뭐 이런 선전포고죠. 나 경희대 출신이야. 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로열 패밀리라고. 로얄 패밀리야. 예.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의 기세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오기 싫다면 좋아. 그냥 서면 조사고 뭐 그거 낸 것으로 대치를 하고 그러니까 대면 조사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할 그런 기세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공수처에서는 당신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는 우리가 해. 근데 근데 그건 그것에 말이 안 대해서도 되는 거 이정섭 지금 형사 3부장이 A4 8장짜리 그 반박문을 검찰 내부 이프로스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이거 뭐 법원이 판단할 거니까 체포영장은 낸다라는 것과 아니면 그냥 불기소로 아까 기소를 하되 그 대면 조사 안 하는 걸로 간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첫 번째를 만약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셈인데 정면 충돌이 부담이 되겠죠. 근데 지금 기소를 해버리면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거든요. 지금 문재인이나 이쪽에서는 웬만하면 이성윤으로 자기 검찰총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기소해버리면 어떻게 피의자를 검찰총장을 시킵니까? 그렇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더군다나 지금 4월 7일까지는 결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4월 7일 전에는 후임 총장을 결정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겠죠. 재청도. 왜 그렇다면 선거 때 지금 악재가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소 여부가 뭐 4월 7일이든 아니든 상당히 이성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예. 그런 점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아마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이나 지금 대검 측도 고민이 되기는 될 거예요. 이건 또 대검에 오케이 사인 나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원지검장도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수사 지휘권을 내려놨으니까 자기가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홍성이 있는 자기가 지휘권을 내려놨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하다가 지금 이제 대행 체제로 갔잖아요. 네네. 전환관 대행이 결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죠.
두 가지죠. 4월 7일 전에 검찰총장을 누구를 할 거냐에 대한 여부와 이쪽에서는 4월 7일 전에 기소를 할 거냐, 체포영장을 발부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인이 검찰총장이 이성윤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인 인물을 한다 그러면 4월 7일 전에 검찰총장 후보를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성윤이 진짜 하고 싶다 한다면 4월 7일 이후에 해야 될 테고, 그러면 거꾸로 또 대검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전 맞물린 어떤 상황이 아니냐.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또 하나 이성윤한테는 아주 불리한 소식이 있어요. 지난번 7일 날이죠.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불려갔다. 면담인지 예. 무슨 조사인지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12일 날 기소인데 그 전에 만난 거 아닙니까? 5일 전에. 그런데 이 과천 청사를 출입하려면은 외부인은 네. 누구든 간에 네네. 그 출입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출입 기록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과천청사에 들어가려면 두 번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내센터. 무조건 외부인은 안내센터에 가서 방문 목적 얘기하고 그 주민등록증 주면서 출입증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남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해당 건물, 지금 이 공수처가 있는 건물이 5층짜리 건물입니다. 청사 5층짜리가 아니라 5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에 들어갈 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지금 한쪽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냐면, 혹시 관용차, 공수처에서 나온 관용차를 갖고 안내센터 없이 관용차니까 통과시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등록된 관용차는 뭐 그냥 패스가 되죠. 등록된 차니까. 모셔온 거지. 예.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안내센터 출입문은 가능해요. 하지만 차가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건물은 어떻게 패스를 했느냐. 예, 그러네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이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저 시간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할 때 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다른 장소에서 만난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서 추정하는 건 뭐 음식점에서 만났던, 공수처에서 마치 만난 것처럼 만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 안 그렇다면 건물, 그 5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공익 신고를 한 분이 네네. 이거 CCTV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통화내역, 해보자. 통화 내역까지. 출입 기록 뭐 이걸 다 까야 된다 하고 고발을 한 거죠. 더군다나 김진욱이는 그렇게 6, 70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공수처 차장까지 같이 영흥국인가요? 네네. 영흥국 차장까지. 여차장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무슨 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정식 조서는 아니라도 보고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고서에는 참석자하고 시간만 하고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조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거죠. 김진욱이가 당초는 상당히 뭐 제2의 윤석열 아니냐? 제대로 공수처를 할거 국민의 아니냐. 우려 그걸 불식시키는 쪽으로 운영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완전히 이 올빼미인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탄핵 사유까지도 가능하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공수처장이면 검찰총장과 버금가는 것이고, 모든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사적인 어떤 상황, 공간도 사적으로 하고 이 내용도 사적인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아니 당장 권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피의자를 어떻게 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공적인 대화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담회 한 거 아닙니까? 그 그게 간담회 무슨- 내용이 마치 협상처럼, 내가 검찰총장 후보거든, 나 이번에 재입적 시켜줘, 이런 식의 대화였다면 공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사적인 청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할 수 없이 지금 자기들은 수사 능력이 없으니까 이첩을 해야 하는데 국가수로 넘기기는 그렇고 검찰한테 다시 넘겨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한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기긴 하는데 기소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타협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화는 사적인 대화잖아요. 그건 공적인, 그러니까 조서,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 미실거리. 건물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실거리가 있었다는.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마치 건물에서 한 것처럼 지금 조작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공익신고인이 허위 기재 뭐 가능성 뭐 이게 고발 내용에 있는데 그 허위 기재가 바로 물론 조서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건물에서 이 시각에 만났다는 게 허위 기재 아니냐.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 예, 예. 보고서를 보낸 거니까. 예. 그런 의미를 지금 공익신고자는 아마도 이 건물에 안 들어왔어. 이거 딴 장소에서 만났을 거야. 그거 확인해. 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진우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허위 피의자를 공문서를 만드는 것에다가 그렇죠. 불법적이고. 충분히 예. 지금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가. 예. 그건 탄핵의 대상도 되죠. 그렇죠. 피의자를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냐. 아, 이건 추정입니다만 추정이죠. 만났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밝히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CCTV에 있을 거예요. 그 건물 그 안내센터는 그 문이니까 없다고 치더라도 그 해당 청사, 해당 5층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의 CCTV를 확보해서 공개하면 됩니다. 5층 복도에도 네. 다 CCTV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김진우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공수처는 지금 발족 이제 하자마자 뒤뚱거리게 생겼네요. 처장부터 당장 불려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형편 아닙니까? 네,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처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자리에 딱 오르면 자기의 행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이 자기의 소속된 기관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술 한 모금도 그래서 왜 검찰총장 주로 밥을 관청에서 먹잖아요. 누구랑 분식당에서 먹잖아요. 누구랑 밥을 먹는다 이런 행보가 비춰지는 어떤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행보를 보였다? 이거는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행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피의자 법무장관의 피의자 검찰총장, 피의자 공수처장 이렇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 그런 사람들의 행보가 정말 보통 사람들만 또 못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